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곤입니다. 자, 오늘은 통일신라의 국학 그리고 독서 3분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국학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대학 정도로 바라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제 국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후에 독서 3분과라고 해서 그렇죠.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자는 어려운 게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먼저 국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그냥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속자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속할 속자가 될 겁니다. 한자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눈여겨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한자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뒤에 예부가 나오네요. 신라의 경우에 통일신라로 접어들었을 때 총 14개의 부서가 있죠. 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예라든가 특히 이제 교육과 관련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 이 예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은 예부에 속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국학이 있었는데 예부에 속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신문왕, 역시 해석은 필요 없죠. 그리고 2년에 치 두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오늘은 한자는 정말 간단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덕왕이 보입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왕 이름들을 탁탁 다 줬죠. 이런 경우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칠 개자고요. 할 위자, 그리고 태학감. 네, 그래서 경덕왕 때는 그 국학을 고쳐서 태학감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아니면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고쳤다.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보통 시험에서 이 경덕왕 때의 일을 줄 때요, 태학감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 기억을 해 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해공왕입니다. 거의 중대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해공왕 때, 복자, 다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한 이유로, 이렇게 쓰는 한자인데요. 여기에서는 옛 고자로 쓰였습니다. 그게 조금은 독특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고자를 그래서 한 이유로, 연유로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옛 고자로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공왕 때 다시 되돌렸다는 게 되는 거니까, 네, 정말 간단하죠? 한번 형광색을 지우면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학이 예부에 속했다. 예부에 국학이 있었다. 그리고 신문왕 2년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 국학은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고쳐서 불렀고요. 해공왕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신문왕 때 두었고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바꾸었고 해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자, 이제 요거는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직이죠.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관직을 1인 한 명을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덕왕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고쳤네요. 자, 경덕왕 때 경을 사업으로 고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뒤에 해공왕이 다시 또 경으로 바꾸었다. 이거 보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하고는 거의 지금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꺼번에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신문왕 때 국학을 두고 경 1인을 두었는데 경덕왕 때는 태학감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그 관직의 명칭을 사업으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해공왕 때는 다시 국학과 경으로 바꾸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간단하죠? 자, 뒤에 있는 것도 역시 한자는 복잡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열, 위치를 나타내는 위자고요. 그 다음에 함께 여자고요. 그 다음에 타인할 때 타자죠. 그리고 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느낌상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위에서 경 1인을 두었는데 사부로 바꾸었다가 다시 경으로 돌렸다. 그들의 지위가 되겠죠. 자, 그들의 지위,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경과 같은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해석은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여기에 즉 국학의 경 1인을 두었는데 그들의 위치가 다른 경과 같다. 네, 그게 바로 직역이 될 건데요. 여기에서 위치라고 하는 용어를 신라의 상황에 맞게 살짝 바꿀 수 있겠죠. 네,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신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골품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관직 위치를 우리는 보통 관등이라고 표현을 하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번 바꿔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관등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 부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관등을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네, 경 1인을 두었는데 그 관등은 다른 경과 같았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한자는 역시 간단합니다. 오늘날 한자 그대로죠. 박사고요. 그 다음에 박사 밑에 조교가 있죠. 자, 그렇게 하면 해석 역시 끝났습니다. 한번 형광색 지워가면서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학의 경 1인을 두었고 경덕왕 때 사업이라고 고쳤고요. 해공왕 때 다시 경이라고 불렀다. 자, 그리고 네, 관등은 타 경과 동 같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가 국학과 관련한 한자 사료였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독서 3품과인데요. 이 독서 3품과는 일반적으로 이제 원성왕 때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즉 교원 임용 시험에서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 독서 3품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유학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문왕 때부터 국가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진정한 의미로 발전을 하려면 유학 교육이라는 것이 실제로 유학 교육을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 이 국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신문왕 이후에 실제로 국학은 두었지만 그렇죠. 이것을 공부한 결과 시험을 통해서 관직을 뽑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성왕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 네, 그래서 독서,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삼품, 세 개의 품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잘 하는 사람은 이렇게 뽑고 중간에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조금 낮게 잘 읽지 못한다라고 본다면 네, 어느 정도까지만 읽는다고 한다면 하루 뽑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원성왕 때의 사실임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또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 제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을 생자가 있고, 자, 독서, 삼품, 출신, 이렇게 끊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에서요, 네, 독서를 해서 세 개의 품으로 나눈다. 요걸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봐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서 3품가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출신이 있는데요. 이 출신은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3품을 정해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될 건데 앞에 있는 제와 생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열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독서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 학생들은 독서 삼품을 통해서 출신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품에 대해서 상, 중, 하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한번 봐두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실까요? 자, 밑에 보면은 읽을 독자에다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책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춘추, 봄, 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네, 책으로 봐야 되겠죠. 오경 중에 한 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좌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춘추라고 하면은 이제 오경 중에 하나인데 이 춘추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 세 권이나 있습니다. 춘추, 공양전이 있고요. 공양.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개혁 세력들이 좀 제법 많이 읽는 걸로 보입니다. 춘추 공양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춘추 곡량전이 있고요. 제가 발음만 하면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추 좌시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춘추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춘추 좌시전이나 공량전이나 공량전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13경에 속한다고 봐둘 수 있겠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13경을 외우는 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춘추와 좌시전 끊는 것이 아니라 춘추 좌시전 이렇게 하나로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춘추 좌시전, 그리고 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만약, 네, 보통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문장에서 이렇게 좀 병렬적으로 쭉 나열했을 때는요, 오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얘기는 오경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문선이 나오고 이 문선은 네, 뭐 어디에 속한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능통 그 기자가 있고 의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한자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한자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책 이름들만 조금 안다면 역시 해석도 간단해 보이는데 뭐 문선 이 한자는 어느 정도 아시죠? 네, 그럴 문자에 네, 뽑을 선자 이렇게 있는 건데 자, 그 정도 한자는 뭐 안다고 어느 정도 보고요. 자, 제가 지우는 동안 한자 한번 봐두시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춘추좌시전과 그리고 얘기와 그리고 문선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그 뜻에 능통한 자는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능통하면 자,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밑에 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함께 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을 명자가 있고 논어가 나오네요. 그리고 효경이 나옵니다. 자, 논어와 효경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논어와 효경을 밝은 자는 이렇게 끊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상이 최고가 될 건데 어떻게 책을 읽으면 최고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춘추좌시전과 네, 한번 형광펜 치워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여기서부터 제일 처음부터 한번 보죠. 자, 독서 3품에 의해서 관직에 나아가게끔 했다. 여러 학생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품이 되느냐 하면 춘추좌시전과 그리고 얘기와 그리고 문선 그리고 그 뜻에 능통한 그리고요 함께 논어와 효경의 밝은 자는 어떻게 한다? 상으로 한다. 자,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이제 중과 하를 보면 되겠네요.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상에 이어서 중은 어떤 자일까요? 자, 지금 한자가 아까 상을 정할 때, 상품을 정할 때하고 거의 동일한 네, 그런 구조인데요. 자, 먼저 읽을 독자가 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읽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래. 자, 그 다음에 뒤에 논어, 그리고 효경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보다 뭔가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상품은 어떤 건가요? 춘추좌시전을 읽고 얘기도 읽고 문선도 읽고 네, 그것의 뜻에도 능통한 자 그러면서도 논어와 효경을 네, 밝은 자 거기에도 밝은 자가 상으로 했는데 여기는 지금 책 세 권만 하면 되네요. 논어가 제일 먼저가 아니네요. 네, 국내 논어 효경 자는 중으로 하고 뒤에 구조도 그럼 굉장히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공래와 효경 두 권만 읽을 줄 아는 자는 하로 한다.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시죠? 자,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춘추자 시정과 네, 얘기와 문선의 그 뜻에 능통하고 그리고 논어와 효경의 밝은 자는 상으로 하고 공래와 논어 그리고 효경을 읽을 줄 아는 자는 중으로 하며 그리고 공래와 효경 네, 두 권 위에서 논어가 빠졌죠. 중보다는 논어가 빠집니다. 공래와 효경 두 권을 읽을 줄 아는 자는 하로 한다. 자, 이렇게 한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봤더니 뭐가 보이느냐 하면 또 약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쭉 이렇게 읽었을 때요. 또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약자가 위에 계속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상, 중, 하를 정해놓고 나서 그 외에 뭔가 또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만약 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능, 겸, 함께 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에 대해서 자, 통, 오경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3, 4 그리고 제자, 백가. 아하. 뒤에 보면 여기에 이제 초월할 초자가 보이고 뽑을 탁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탁용이라고 하면 뽑아서 쓴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탁자 정도만 지금 한자를 봐두시고 이거 외에는 한자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게 저는 없습니다. 한번 다시 이제 도금을 약간 해봤으니까 해석을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오경과 그리고 3, 4 그리고 제자, 백가, 서의 통 함께 능통한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약이 이제 만약으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경과 3, 4 그리고 제자, 백가서의 통 그리고 겸, 통, 능이니까 네, 함께 능통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초월해서 탁 뽑고 쓴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지금까지 독서 3품과는 그쵸? 세 개로 정해서 상중하로 정해서 춘추자시전부터 해서 내 책을 읽을 줄 알고 의미도 파악을 하면서 논어와 효경의 밝은 자는 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례와 논어와 효경을 읽을 줄 아는 자는 중으로 하고 그리고 공례와 효경을 읽을 줄 아는 자는 하로 했는데 오경과 3, 4 한번 지우겠습니다. 오경과 3, 4 그리고 제자 백가서 오경 3, 4 제자 백가서에 능통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예 상중하랑 다르게 별도로 초월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별도로 초월해서 등용한다 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독서 3품과입니다. 자, 그러면 국학과 독서 3품과를 통해서 유교에 능통한 관리를 뽑겠다. 자, 이런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기출에서도 나온 적이 있으니 한번 한자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 원성왕 때 시행한 독서 3품과는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들었는지 네,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교원 임용 시험에서 물은 적이 있죠. 네, 왜 독서 3품과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뭐 이 정도 질문은 예전에 고등학교 책에서도 나온 거라서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즉 독서 3품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유교와 관련한 능력에 따라서 3품으로 정해서 상중하를 뽑고 또 아예 능력이 더 뛰어나면 초월해서 뽑으려고 했는데요. 워낙에 골품제가 강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제대로 시행되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독서 3품과가 목적을 묻기도 했고 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지를 묻기도 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학 네, 설치와 독서 3품과의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오늘날 우리도 이와 유사하게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과거시험으로 정착이 되고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것이 더 다른 경우보다 좀 우월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그런 이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 흐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교원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문이었습니다.